말리는 신우이. 진짜 변하지 않는 주제긴 한데 맞습니다.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과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삼형제라 어. 신우이가 없잖아.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동서가 더 누군가가 지겨워. 있잖아. 근데도 누군가가 안 간다면은 얼마나 문제가 있을까. 아니 신우는 그러려니 하는데 시동생이나 시아주버님이 또 곤조 부리면 아이고 세상에. 아유. 그럴 수 있죠. 또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안 가는데 또안 듣고 있어. 왜 몰아가세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본인 얘기를 가지고. 괜히 꺼냈네. 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 네. 하실 말씀이 많아요. 뭐 이분은 최적화돼 있는 이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최적화돼 네. 있는 분입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오랜만에 고우셔, 웃는 뵙는 모습. 가수 김용임 씨. 찔러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나지 않게. 다들 키가 안 맞아. 야, 여기서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제가 부를까요? 네. 팥질로 꽁꽁, 팥질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역시 우리 집은 다르다.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 떠날 수 없게 이 가사가 저희 안에 만나기 한 1, 2년밖에 안 됐을 때 이 가사를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16년이 흐르니까 너무 싫어요. 왜? 이제 떠날 수 있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이 노래에 혼자 크게 많이 안 웃으시는 분이 우리 신동선 형사님. 저는 이게 항상 묶어버렸다. 좀 안 좋아요. 이걸 안게 생각하는 거지. 안 웃더라고. 안 웃어. 저는 좀 별로. 자, 아니 근데 우리 김용희 마다님께서 이 뭐 노래랑 상관없이 네, 이분이 네. 오늘 주제랑 딱 맞는 게 예. 11남매 중 막내인 남편분과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10일 남매. 11 남매 중에 신우이가 몇 명이에요? 7명. 저도 맨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3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11남매 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한 반면에 또 내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했던 얘기가. 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점점점점. 예. 아니 근데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도 집에 누나만 7명. 그 누나 중에 누가 있다고? 조혜련님. 조혜련의 동생. 배우 조지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탄탄한 내공으로 이상적인 연기를 펼치는 16년차 배우 조재환. 제가 네. 보통 방송 나올 때 혜련 누나랑 세트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 혼자 부르는 거예요. 예. 왜 그러지? 봤더니 이제 주제가 딱 저랑 맞는 주제더라고요. 아니 근데 조지환 씨가 나오시면 안 되고 아내분이 나오셔서 지금 이걸 좀 다 풀어야 될 판인데. 그쵸,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나왔으면 전부 다 통곡의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부인이 뭐라 그래요? 제 아내가 이제 보더니 그 자리를 왜 네가 가냐, 내가 가냐. 네가 가서 뭘 얘기할 거냐. 그래서 쭉 민원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가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예. 아이고. 요즘에는 사실 풍토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에 처음에 딱 갔을 때는 그게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진짜 무섭죠. 근데 이제 7명의 시누이와 함께 딱 있으면 아무리 여기 내 남친, 나중에는 남편이 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거는 적진에 혼자 헬기에서 혼자 이렇게 약간 낙하산 같은 거 하고 나 혼자 딱 떨어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가 다리를 툭툭 치는데 보니까 조혜련이야. 우리 형정 언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 근데 혜련 자, 그 이야기를 우리 조지환 씨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아우, 조세영 씨. 귀여워. 네. 신우이 7명의 압박 때문에 천만남의 아내가 구토를 해. 어머, 실제로? 대박. 네, 뭐 이렇게 일남 칠녀의 막내로 또
철없게 살았어요. 네. 차별도 많이 당하고 누나들이 나 때문에. 누나들이 누나들이. 그렇죠. 외동아들이니까. 그동안에 저한테 이제 앙금이 있었겠죠. 저 아들 하나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딸들이 시어머니한테 우여곡절 끝에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처음에 이제 상견례 자리에 제 와이프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있어야죠. 여기 2명이 더 있어요. 있는 거죠. 상견례 되게- 직원분이 다 나오셨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매형들도 다 일이라도 오고 있으시지. 조카들도 다 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냐 이런데 사실 좀 불나방 같은 앞으로 인생이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잖아요.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사실 여기 선은수 선배님은 저희 둘째 누나랑 되게 닮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첫째 누나 그리고 경실 누나는 또 저희 넷째 누나. 네. 넷째 누나면은 조혜련 씨 위에 누나. 네네네. 굉장히 세십니다. 저희랑 그냥 피해 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더센 누나. 네,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자기는 이제 각오를 하고 왔는데 좀 이렇게 참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서는 웃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누나들이 좀 세게 대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와이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세워달라고. 진짜? 그 차를 세웠더니 마른 토를 엄청 하더라고요. 헛구역질을. 네네네. 혹시 그때 애가 이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위장이 좀 안 좋은 친구기도 하지만 근데 그날 정말 힘들었어요. 네. 신우가 위장병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내세울 게 없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집을 해주시기로 했다. 그래 제가 내세울 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건 좋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나들이 다 대출 땡겨 써가지고 엄마한테. 근데 이제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저한테. 그 집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지, 그 집이 있는데 대출이 다 빠져 있 아니 돈을 다 빌려준 거예요 누나들한테. 근데 막상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없는 거죠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지 않냐. 지금 나한테 사기쳤다. 누나들 이렇게 많은데 나 어렵게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토하면서 했는데. 네, 토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또 배우 일도 안 됐어요 잘. 그래가지고 떡볶이 집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올 6월에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배달을 하는 걸. 그러면서 아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애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 아내도 이제 간호사고 그래갖고 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머니는 흔쾌히 오케이를 하시죠. 그래 나한테 맡겨라 했더니 3일 있다가 저한테 컴플레인 전화가 누나들한테 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너는 평생을 엄마를 고생을 시키냐. 고생시킨다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면 누나들 애기들은 13명을 다 봐줬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난 또 누나들은 절대 안 맡기고. 나도 그런 줄 알았네. 그건 아니지. 제가 신우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엄마가 젊으셨고 이제는 엄마가 안지 언니 좀 가만 계세요. 아니 그래 계속 들어봅시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니. 야, 재밌다, 재밌다면 안 되지. 제가 이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네들은 다 맡겨놓고. 그럼. 맞아. 그럼 나도 좀 맡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야, 너 엄마 상태를 봐라. 다리도 못 쓰고. 지금 뭐 정말 허리도 아프고 하신데 너무 너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걸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이제 좀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서는 우리 우리 보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또 누나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뒤통수 맞는 느낌을 많이 드는 거예요. 엄마들은 꼭 그러시더라. 엄마는 다르게 얘기해요. 아들 걱정 안 시키려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언니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맡기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아내랑 상의를 해서 결국에는 하원 도우미라고 있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하원 도우미를 써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혜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대출 한도도 이제 다 끝났고 이 몸의 한도도 끝난 거예요. 맞아요. 저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아니라 제가 바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미안하더라고요. 누나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달 일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쵸. 며칠 전에 좀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지금 일을 지금 못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방송 때 이쪽이 다쳤어요. 근데 이 드는 게 안 돼요. 어깨가.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아내가 다 찢어져갖고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뭐 제 입장에선 너무 다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막 혜택 받고 있으니까 잘 몰랐다가 네네. 다 언제까지 퍼질 수 있는 엄마이겠거니 생각하다가 저희도 놀래긴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엄마가 내가 엄마보다 훨씬 더 커 있는 모습을 보면. 근데 상견례 때 누나들이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앉혀놓고 얘기한 건 아닐 테고 한마디씩 다 첫 얘기를 하고 마디가 물어봐요? 이제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이때부터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제 괜찮겠니? 경실 누나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마음 알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식구 많은 집에 와가지고 외며느리로 사는 거. 그러니까 며느리 이 올케가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근데 걱정되는 마음도 나는 이제 제3자니까 알겠어. 아, 걱정해서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 멘트를 들으면 듣는 입장은 협박으로 들리는 거지. 너 괜찮겠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괜찮겠니? 이렇게는 안 하지. 이게 느낌이. 진짜 그 집안에서는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카들까지 다 올 정도인데 신기해서. 그 현장에 있는 분을 한번 연결을 해보죠. 저희가. 어디 현장? 어디 현장?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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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다. 시누이님. 아니 다 듣고 있었던 안녕하세요. 거야? 저 넷째 조남들이에요. 이경실이에요. 너무 친한 목소리 하지 마. 너무 티나지 않나? 그냥 조혜련 씨인지 알겠잖아. 예. 아니 근데 아니 그 집안에 네. 상견례 하고 나서 그 저기 며느리가 헛구역질하고 토한 거 알고 있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몰랐어요. 야.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 토크할 때 이제 전화기로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토한 줄 몰랐거든요. 상견례라 이제 와서 뭐 맥주 한잔 하자 하면서 마셔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이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시누이의 모습입니다. 7명이 이게 돌아가면서 시누이의 먹였구나. 모습이에요. 야, 아니, 맥주 근데- 탓으로 돌리네. 야. 기본 우리 집 톤이 그냥 말을 평소에 할 때도 이렇게 뭐랄까 싸움 고양이처럼 야 너네 언제 만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진짜 찌한이 괜찮겠니? 쟤 진짜 몸도 안 씻어. 쟤 정말 자기 빵도 안 치우거든. 너 괜찮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끝내라라는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의미의 괜찮겠니?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7명이 하잖아요. 7명이 쭉 앉아서 그러면 정확하게 자세히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랩 같아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막 어지러웠던 거죠. 어지러움도 생기고. 아니 근데 상견례니까. 시누이들 입장에서는 예방 주사를 넣은 거예요. 우리 집 이런 집안이고 얘 이런 아들이야라고 예방 주사를 놨지만 7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려요. 주사 쇼크야 주사 쇼크. 아니 근데 상견례를 떠나서 그 조혜련 씨 자신을 시누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몇 점으로? 잘해준다고 나 들었는데. 몇 점 정도? 예. 제가 제일 나아요. 아니 내가 얘기 들었어. 혜련 씨한테. 아니 실제로 제일 친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올케가 그냥 조지환이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맙거든요. 아니 그렇게 고맙다면서 그 어머니 저기 물론 어머니가 힘드시면 안 되지만 그럼 시누이들이 어떻게 좀 도움을 주면서 그래. 그래야지 왜 뭐 이렇게 좀 납치를 그러셨어요? 해서라도. 애 보는 거 가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뭐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제가 쭉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지환이가 이제 자기 살겠다고 제가 지금 다 메모를 했거든요. 아유 사실이 좀 다르잖아요. 지환이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이렇게 약간 피해자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게 약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걔가 네네. 엄마 돈 다 뜯어갔어요, 걔가. 야, 진짜요? 아, 예, 진짜 뭐 조자. 그러니까 이래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또 근데 아마 이제 이게 동치미가 거의 편집이 안 되고 나가게 되면은 네네. 다시 한번 7명이 모일 거예요. 다시 한번 7명이 모일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 마음이 아파요. 야, 내가 빌려간 거를 내가 뭐 형편이 되는데 내가 빌려갔더니 너 진짜 깬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하겠다, 얘. 저는 입원하면 됩니다. 너한테 거 같니? 막 저는 이러면서. 수술하고 입원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러면 그 지환 씨 아이를 봐주는 건 찬성하는 편이세요? 반대하는 쪽이세요? 반대하는 쪽입니다. 왜냐면 엄마 엄마가 힘드시니까. 지환이하고 또 올케에 있을 때는 아이고 우리 유리 제가 유리거든요 조율. 걔네 둘이 사이가 하도 조율이 안 돼서 이름을 애를 조율로 준 거예요. 조율. 근데 아이고 우리 유리 이쁘다 그래 내가 봐줄 기다 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는 알을 보는 것도 1시간이지. 뭐, 밤 12시가 돼도 이것들이 안 오고 내 허리 다 망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거 쩌고 막 이러면서 이 얘기가 많이 달라요. 아니 엄마들 다르시죠. 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면- 예. 막내 동생이고 네. 최혜련 씨한테도 너무 아끼는 남동생이잖아요. 네네.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어깨를 지금 인대가 찢어졌다고 그러고 난 너무 안쓰럽긴 아니 한데. 인대보다 지금 7명이 모일까봐 얼굴에 그게 근심이 너무- 가득. 얼굴에 막 근심이 막. 제가 정리할게요. 그건 제가 정리하고. 저는 제가 지환이 때문에 매일 기도를 하러 다녀요. 그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밤 12시가 되면 엄마가 위영 소리가 나면 내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잠을 못 자고 이 오토바이를 타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도 사실 지난 몇 달간 이 아이가 그 일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 배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진짜 많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걔 상황이 이제 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그러면서 동치미도 나가게 되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했더니 고정을 하면 참 좋겠다. 고정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토크가 이렇게 널뛰기야. 왜 슬프다가 왜 왔다 갑자기. 갔다 해요 언니? 남자 쪽 이렇게 보니까는 이경재 씨 또 이렇게 최홍렬 씨 너무 오래돼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동생 쳐내네. 꽂아내려고 야, 다 쳐내네. 친한 오빠들을 저렇게 쳐내네. 아이고 이쁘다 마음. 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저 치영님인데요. 됐어요. 아 조혜련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구토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시댁 식구들 처음 만났을 때 기억 나세요? 이렇게 딱 뭐 상견례 했을 때 제일 뭐 가장 많았던 김용민 마담님 생각을 해보시면 딱 만났을 때. 맨 처음에는 저희 남편하고 일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일 때문에 만나게 돼서 이제 어머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일관계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뭐 가수 뭐 예, 그런 예. 관계니까 가서 이렇게 아픈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 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병원에. 항상 그랬거든요. 그 실장님이라는 분이 나는 우리 집에서 황제입니다. 우리 누나들은요 꼼짝 못해요. 제 얘기 제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러고 있었는데 누나들이 쫙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김영민 씨 오셨네요. 감사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병문안 오신 손님이니까. 손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요? 다르죠. 아 진짜? 네. 결혼 전인데도? 왜냐면은 저는 나중에 한 사실인데 누나들이 반대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가수. 예쁘다 그러고 막 다 했는데. 왜 반대를 해요? 제가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노총각인 남편하고 사람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까 누나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 회의가 열렸는데 그 집안 회의에서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집안 회의에서 절충안을 한 거예요. 고모부님들이 여지껏 동생이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으니까 이 여자를 얘기했을 때는 확실한 여자일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번 물러나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때 그 일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그거 잘하신 거네요, 남편분께서.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들으면. 그러니까 철벽 방어를 해주고 저를 잘해주셨네. 보호를 해줬죠. 예. 그랬던 남편이 점점점점점. 이제 요거 이어집니다, 나중에. 예. 최자연 마담님은 상견례가 또 사실은 다 갔을 때 그렇잖아요. 시어머님이 우리가 아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다 뭐 괜찮다고 이제 신랑도 미리 만나고 하니까 뭐 좋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고모 두 분이 성도순 집에 시집을 간다고 너 뼈도 못 치른다. 너는 이미 가기 전에 10kg 빠진다 해가지고. 많이 빠졌어. 아니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진짜 세상 말랐어. 몇 번을 전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다시 한번 그쪽은 안 된다.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심하다. 네.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시댁에 시누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일한 여자가 어머니신데 어머니는 사실 어머니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 저를 뭐 이렇게 막 간섭하고. 네, 뭐 챙기고 아니면 너가 왜 이렇게 했니 이런 거를 할 틈이 없으세요. 사실 이렇게 살림을 하시던 분이 아니시니까 사실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찌개 하나 끓여도 너무 맛있다, 너무 잘했다. 뭘 하나 해도 너무 맛있다, 너무 잘했다 이러시는데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도련님이 있죠. 시동생. 도련님이 네, 이제 저희 결혼 안 한 도련님. 도련님이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도 효자고 아버님도 어머님 앞에서는 이제 독재자니까 맞아. 그 셋 중에 가장 어머니를 존경하고 말을 잘 듣는 게 저희 도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사실 시누이가 있는 것보다. 신기하네. 네, 저희 도련님이 더 힘들어요. 도련님 시집살이 오늘 도련님 씨. 네네. 다 다르네요, 이렇게. 신우가 두 분 계시고 한 번 돌아가셨지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맞선 봐서 중매를 결혼했거든요. 예. 근데 시어머니가 부산 계셔서 큰 신우가 어머니 자격으로 오셨었어요. 아,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신우들이 우아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너무 견지하고 무섭게 해도 그 문제지만 너무 우아하셔도 사실 주눅 들어요. 주눅 들죠. 예, 너무 우아하시고 너무 세련되시고 그러니까 우아해서 걱정했는데 사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시집을 가면 절에 들어가게 돼요. 무슨 절? 처음엔 절 하나가 생겨요. 시집을 가면. 처음에는 어리둥절이죠. 이게 뭔 일이야. 저 사람 내 시누이라네. 저 사람이 뭐 동서라네. 어리둥절.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이 생기는 거죠. 절 많아.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사절 이렇게 적어지는. 네. 절절절절 매면서 살아야 되는 게 며느리의 길인데 다행히 저는 제 남편이 막내고 두 번째 그 동서랑 결혼한 지 10년 후에 해서 그냥 제가 아니라도 어떤 여자라도 결혼하겠다면 내보낼 각오가 돼 있는 자리다.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신우들도 그 시어머니도 그냥 웰컴 내 아들만 데려가면 우리 남동생만 데려가면 고맙대 양가에서 그랬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축복인 줄 알았지만 점점점 저는 시집을 딱 가니까 이제 외동아들이니까 신우가 둘이 있는데 신우 한 명은 저보다 7살이 많은 큰 신우고 또 한 명은 3살이 어린 둘째 신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23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이 3살 어린 신우는 대학생이고 큰 신우는 저희 어머님이 대단하신 게 굉장히 혼자 사시면서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대학도 그러고 그림을 그리니까 불란서 유학까지 갔다 온 거야. 불란서. 불안파에 있는 불란서. 우리가 다들 제가 이제 연애할 때도 그 신우를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이영하 씨를 만나기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장소에 갔는데 웬 너무나 멋있는 여자가 이영하 씨랑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있는데
어머 저 사람이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랑 있는 거야? 저 여자가 누구야? 대놓고 그랬는데 바람을 펴? 그랬는데 만났는데 내 동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다들 미모가 그래가지고 엄청났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고모의 그 기에 제가 주눅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리니까 신우를 보면은 괜히 내가 기가 죽어 있는 거라고 혼자 있을 때도 아우 우리 고모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나는 저 옷을 입었을 때 그 멋이 안 나오는데 근데 시댁에서 신우가 나한테 힘들게 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으셨네. 저희 어머니가 당신한테 첫 번째 서열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아들이 너무 큰 존재니까 새언니 하잖아요. 언니는 돈 버니까 언니 힘들다. 니네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를 딱 세워놔 주셔가지고 신호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이렇게 딸, 아들 둘이 골고루 있는 집도 없고 그냥 하나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없긴 한데 가면은 어쨌든 같은 여자의 또래가 시누이고 며느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뭐 하나 저기 설거지거리가 하나가 있어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는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안 일어나 보려고 해도 시키게 되는 게 옛날에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며느리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차별 때문에 서럽지 않으셨어요? 근데 막내라서 괜찮지 않으셨어요? 김용임 마담님께서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신우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왜냐면 아유, 연세들이 많아서 솔직히 신우님. 말해서 저 이 동치미 나오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흑폭풍이 가족회의. 아까 조지아 씨 보셨죠? 안 만나면 돼, 이제 이들 안 만났는데. 흑폭풍이 두렵고 막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약점이 있다 보니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명절 때 첫 해 명절 때 가가지고요 전을 부치는데요. 와. 진짜 제사상에 3개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상 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을 나중에 꼭 싸줘야 돼요. 식구들. 그래, 맞아. 그러면 신우님들 다 싸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을 하는데 한 5판을 하는 거예요. 저 시골이니까요. 어디서 상내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붙이는 거예요. 자골 다 틀어져. 자골 다 틀어져요. 나중에 정말 이렇게 막 붙이다 보면은 막 못 일어나.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일어날 때도 막 그 어른들이 계시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전을 붙여요. 그러면은 조금 많이 해놨는데 조금 없어져요.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우리 신우님들이 앉으셔가지고 맥주들을 좋아하시는데 저쪽에 계속 먹어. 그거 너무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 맥주를 드시면서 맛있다고. 맛있겠죠. 저는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죠. 또 맛있는 거 하나 굽고 나면 또 이게 또 없어져요. 보이기는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계속 열심히 해서 한 5시간 동안 전을 붙였죠. 근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신우들 손을 반줄로 꾹꾹 묶어버리지. 맥주도 못 마시게. 그래서 제가 또 꾀를 냈어요. 제가 접시에 들고 가가지고 맛있죠? 그러면서 저도 맥주 한 잔 주세요. 맥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먹고 조금 이렇게 허리 좀 피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동생 참 잘하네. 일 잘하네. 그렇게 말씀해 주지만 그게 귀에 듣겠냐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아. 집은 전부 다 이혼했어요? 남편들이 없어요? 계시죠. 그런데 남편들은 뭐예요, 그러면? 같이 드시죠. 아유, 저 시대는 남편분들이 일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듣고 있다 말을 한번 끼고 싶어서 이제 낄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자 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면 명절날 되면 여자들은 할 수 없이 시댁 갈 때 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김용임 마담 집에는 왜 신우가 그렇게 와? 그 집은 시댁이 없나?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돌아가셨나 보죠. 아니 아무리 돌아가셔도 시댁에 가야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명절날은 시누이하고 올케가 왜 한 집에 있어야 되냐고. 얼마나 잘못된 전날에 거야. 오시죠. 전날에. 그 명절날에는 이제 어찌 됐든 그 전날도 그 집 가서 자기도 전을 부쳐야 될 사람들이야.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오늘 시누이들은 자기 할 도리 안 하는 사람들이래요. 각자가 일이 있는데 맞지 가세요. 않아요? 가시긴 하는데 본인들 우리 저기 신우님들은 꼼꼼하세요. 그래서 본인 거 해놓고 내가 얼마나 잘하나 그날 오셨던 거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얘기 들을 때마다 예를 들어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실 시댁에 때 시댁에 오면 안 되는군요. 명절날 오면 안 돼도 자기도 시집이 있을 텐데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나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번도 명절날 시누이하고 올케가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각자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식구들은 또 식구들끼리 잘 뭉쳐.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 며느리 돌이나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혜수 신우님들을 보호해야 내가 사니까 보호하려고 지금. 아주 그게 왜 욕하는 게 그러냐면 아니라 남이 욕하는 것도 지금 막 보호하는 불안해, 불안해. 차자연 마담님은 어머니께서 뭐 차별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뭐 차별은 안 하시는데 예, 예. 그래도 며느리와 아들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들이지 당. 예, 아들 편을 그래가지고 예, 그걸 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면 본인이 잘못이지. 아, 예. 소송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계획을 살서 아들 편 안 되고 며느리 편 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되게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알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또 형제 편을 들거나 얘 편을 들면은 자연이가 또 하면은 나한테 안 좋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자연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어머니도 이제 가끔 그걸 이제 잊으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중자 때 대마왕이에요. 아, 이중자 때에. 그게 제일 나빠. 이중자 때의 대마왕이 대마왕.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떤 잣대를 댈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 이제 도련님한테 잣대를 댈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도련님이 저희 집의 시누이 역할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랑 좀 트러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항상 어머니가 솔로몬처럼 쫙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우 걔 성격 이상하니까 네가 참어. 항상 이걸로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직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댁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한테 이제 가기 전날이나 전날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 가끔씩 여쭤보면 어머니가 그래 그럼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메뉴를 하나 두 개씩 정해주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게 편하고. 그렇죠. 근데 하루는 게장을 드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양념게장. 가지고 또 해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랑 저희 애들이랑 이제 먼저 먹고. 근데 게장에 이렇게 중간살이 엄청 통통하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살 발라가지고 밥 위에 얹어드리면 어머니가 자연아 맛있다. 아유 나 근데 이거 그만 먹을래 하고 딱 놔두셨다가 도련님이 싹 들어오자마자 대박. 친세야 빨리 와 게장 있다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갑자기 장갑을 막 끼시더니 그 게장을 아예 도련님이 먹고 싶다고 했던 거지. 그런가 봐. 네,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 메뉴였던 거야.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를 본인 당신이 드시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맞네. 사실은 뭐 얘가 먹고 싶다고 했어라고 해도 제가 안 해가는 건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미안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도련님이 또 갈비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나 갈비 사다 놨어. 우리 갈비찜을 먹을까 하면 100% 도련님이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네. 근데 그거 처음에는 아유 못해 온 가족이 다 먹는 건데 싶다가도 아니죠. 트러블 있다가 하면 약간 열받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 게 좀 많이 반복이 돼가지고 이게 도련님이 먹고 싶은 거를 주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안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도련님이 좀 약간 얄미우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트러블이 좀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도련님 입장에서 보면은 형수잖아요. 너무 예쁜 우리 형수잖아. 근데 형수하고 싸울 일이 있나요, 도련님이? 아니요. 저는 사실은 뭐를 예를 들면 싸우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상에 있어야 싸움이 되는데 사실 도련님은 또 남자고 사실은 어떤 저를 뭐 괴롭히려고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시누이지만 시누이가 돼 보니까 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할 때. 이게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입장이. 네. 아니 진짜 그런 입장이 있어. 김지혜 씨가 처음에 우리 집에 딱 왔을 때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사왔단 말이지. 과일 바구니를. 근데 우리 누나들이 우리가 누나 둘이에요 제가. 위에 누나들이 밀림이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열대 과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누나들은 또 웃긴다고 밀림.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막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집안마다 유머 코드가 그래 유머 코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안 맞아서 난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걸 나중에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구나. 저는 시어머니와 제 아내 며느리를 만나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만났을 때 쉽사리 시킨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오. 나는 집에 일단 저는 두 가지가 원칙이에요. 숙박과 취사가 금지예요. 네. 명절 때 잠은 절대 자지 않는다. 숙박 자기 자리, 금지, 자기. 취사 금지. 취사는 한 끼만 먹자. 그러니까 아침에 그거 차려야 되니까 한 끼는 먹고 점심도 남아있는 거로 비빔밥이나 비빔국수를 먹고 점심이 되면 무조건 3시에는 떠나야 한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몰랐는데 이게 반나절에도. 주제가 나오면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점심을 차릴 땐가 니네 나중에 먹어라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같은 밥상이 있고 상을 하나 더 넣으면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니넨 나중에 먹어. 며느리들은. 근데 같이 먹을 수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동치미 주제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당신도 뭐 이런 적 있어요? 자기가 그때 펑펑 울었대. 왜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다 그랬어요. 예. 어른들이 며느리나 여자가 같은 밥상에 앉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는 절대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저같이 반나절만 만나게 해도 시집살이 시키니 시자가 들어가는 분은 접촉을 줄이거나 안 보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아니 우리 뭐 상견례 때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구토했던 것들부터 긴장했던 거 아니면 며느리로서 이렇게 약간 혼자 마음 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거 다 아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경찰을 참 싫어했잖아요. 그랬죠. 아 상견례 할 때도 경찰이셨군요. 예. 오. 경찰을 싫어하고 특히 형사 아닙니까? 형사. 강력계 형사. 옛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무조건. 예.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사귀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 돈 같은 거는 이제 아예 모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국민미지가 할 생각만 했으니까 우리 집을 딱 가서 많이 놀랬죠. 왜냐면 저는 이 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브로커로다 방을 써줬어요. 한 2평짜리를. 그래서 거기서 살았거든 내가 연탄대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딱 들어오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 세상에 요즘도 연탄대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이게 집이야? 화장실도 없고. 그 당시에 처가 나를 포기하는 거에 또 지금 이해가 안 가. 그 당시에 포기를 했으면은 자기가 편하게 살 텐데 왜 나를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처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형사하고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펄떡 뛴 거예요. 하지 마라. 무슨 형사하고 결혼하냐. 형사하고 결혼하면 고생한다. 그런데 이제 처가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장모님이 해라 이렇게 됐어. 근데 결혼식을 못 올리잖아. 돈이 없어서 내가. 그러니까 장모님이 자네 결혼식을 왜 안 올리는 거야?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없으니까 없다 그랬지. 솔직하다. 그랬더니 아니 자네 경찰 생활을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 돈이 원래 없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와 미치겠다. 100만 원짜리 그 5개 이렇게 5뭉치를 주더라고. 5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5뭉치를 딱 대박. 이걸로 시가를 올려라. 그래서 그걸로 결혼식 올렸어요. 몇 년도 일이에요? 오래됐지. 지금. 결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몇 년도에? 근데 그들은 이제 기가 죽잖아요. 내가 장모님도 결혼했지, 장모님 반대했지. 먼저 했을 테니까. 처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제 명절날 저같이도 잘 안 가지면 초창기에 갈 때는 이제 수갑을 3개씩 타고 가요. 3개씩이요? 수갑을 엮고 3개씩 타고 가요. 수갑을 해서 아니, 겁주는 거야? 아니 이제 나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고 나 무시하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여참 묶어버린다 그냥. 수갑을 동전을 묶어가지고 시원찮아. 내 말이. 그래도 권총 안 찬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 돈을 좀 드릴 생각은 안 하고 협박을 하고 있어. 진짜. 아니 근데 수갑을 차고 가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함부로 안 하더라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쳐버릴 거야. 밧줄로 꽁꽁 묶고. 결혼할 때 아까 상견 얘기하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남산의 성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가야 되는 중국집. 장인 장모는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특히 우리 엄마가 심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면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저런 거 말하는 거 너무 네. 좋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며느리 열쇠 3개 안 가져와. 열쇠가 없는 집이니까. 아니, 나는 이제 의사인데 병원 열쇠, 차 열쇠, 집 열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줄 형편이 안 되는 집의 며느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아니 12시가 됐는데 출발을 안 해. 가시죠 그러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겨우 모시고 갔으니까 뭐 일요일이니까 차나 막혀서 거의 1시간쯤 늦게 갔어요. 어머 1시간이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 1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장인
나는 장모는 걱정 안 해. 우리 장모는 적응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장모의 특징이 뭐냐면 빌고도 이기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그래가지고 참는데 알죠? 이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얼굴이 푸락푸락 나 그렇고 이러고 한 이제 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결혼하면 느끼는 거야. 다시는 나는 내 자식 결혼할 때는 이런 불편한 자리는 안 만든다. 상견례 안 했어요? 했지. 불편한 자리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아니 내가 이제 며느리 사위를 봤잖아요. 사위를 보고 내가 장인인데, 가서 거의 내가 개그맨처럼 놀았어요. 네, 상견례 자리. 한표 원장님이요? 네. 한표 원장님. 본인의 착각이셨을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개그 해봐야 그 무슨 그 개그가 재밌겠어요. 애교 부렸다는 얘기네. 네. 애교 부렸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술 훨씬 마시고 더. 뭐 그래서 결혼 얘기 날짜 잡지 이런 얘기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둘이 좋다고 결혼하니 양가 부모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노력합시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제사 지내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차 같이 갈 때 우리 누나 들어와요. 왜냐면 엄마 보러 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비키는 거예요. 그 와이프를 자주가 아니라 못 보게 일부러. 아니 서로 만나서 이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학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안 만나고 안 보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맞아. 만나면 신우는 윗자리 가게 돼 있어. 만나면 무조건 신우는 아무리 손아래 신우라도 윗자리 가서 자기가 신우 노릇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보통 사람은 시자만 붙으면 자기가 위에 올라가. 왜냐면 또 연세가 드시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시아주버님이 참 답답하세요. 시아주버님이요. 사람들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일도 명절날 안 하니까. 명절날 꼭 시아주머님들의 특징이 시누이님들한테 전화 왔어. 니네 별일 없냐? 와라. 여기 막내도 왔으니까 와라. 그거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사를요. 우리 형님이 11번을 지냈대요. 제가 시집 가기 전에 11번을 지냈던 거예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 무슨 고조 할머니 하여간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연 이틀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음식은 또 그 음식대로 하고 또 이날은 이날 음식대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올린 제사 음식 또 올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이 사람이 괜찮으시겠어요? 가족이 아니니까요? 어차피 2차 제가 화가 났던 거는요. 저희 남편이 여기 나간다니까 누나들 흉 보면 가만 안 둬. 그만큼 자기네 식구끼리 똘똘 뭉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거 오케이 할 때는 신우님도 욕하라고 나오라는 거지. 여기서 칭찬하라고 나오라고 그랬어.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예로는 얼마 전에 신우님 뭔가 신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할 말은 솔직히 많아요. 할 말은 솔직히 많은데 눈치 봐서 나도 있어요. 신우님 시아버님들 보면서 답답해요. 그래서 제사를요 11번을 지냈으니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내가 합치자. 그때만은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 시아주버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 묵은 제사인데 이제는 합쳐가지고 같이 한 번을 지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그날 되게 혼났거든요. 뒤에서 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지가 연예인이면 연예인이지, 맞아. 그래. 누가 우리 제사를 들어가지고 한 번에 지내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연예인이라고 받들었더니 아주 그냥 버릇이 없어. 잘한다. 근데 저는 옆에서 저 며느리니까 우리 형님도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여자 왜냐면은 맨날 자기가 해오던 거라고 이거는 내 운명이고 내 숙명이라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시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다음에 한 2년 있다가요 정말 바꾸셨어요. 합쳤어요.
그래야죠. 합쳐가지고 조금은 나아지셨는데 그 후로 시아주버님께서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데요. 오늘 이 얘기에서 더 하겠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김용민 마담님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남편은 비겁하군요. 네, 아니 얘기하면 비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내가 나설 수가 비겁한 없잖아요. 전형적인 비겁한 캐릭터. 근데 남자 형제들 중에서는 그 아랫사람이 못해요. 형님한테 이렇게 맞아, 뭔가 잘 제안하는 걸 왜냐면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대장이라고 그래요. 시아주머님한테 우리 대장이 하는 일인데 내가 감히 나설 수가 없다. 이용민 씨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저요? 걱정이야. 나 왜냐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지원군들이 있는데요. 뭐.